와룡봉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무방을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그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에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비번을 드릴 거고, 그 비번을 받으셔서 제일 위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일 위에,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쪽에,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는데, 이 네임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정기구독방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이 정보들, 고급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VIP방 같은 경우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VIP방 뭐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이 조금 올라올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올라오기 쉬운 종목들,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 수익 그동안 난 거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뭐 저희 손절 난 것들도 다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요.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6월 28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볼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조정이거나 보합세 전후 정도의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 밋밋미했습니다. 코스피 이 0.8% 이상 상승하면서 거의 밋밋미의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1% 정도 올랐으니까 삼성전자의 영향이 조금 나름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 다 하더라도 좀 오늘 과도한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코스피가 한 요 정도 나왔으면 참,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괜찮았을 것 같은데, 조금 오늘 과도한 상승이 나와서 이게 내일 어차피 하루 쉬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내일이 조정일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만든 게 이제 내일 어떻게 작용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일 어차피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할 때 조정을 조금만 준다 그러면 오늘 이게 정말 좋은 상황이고 무리하게 오늘 올렸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일 좀 더 많이 내리게 되면 별로 그건 좋은 상황은 안 되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보합권 전후 정도,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보합권 전후 정도의 흐름 정도를 보여주면서 내일 하루 정도 또 옆으로 기는, 그러니까 이틀 그동안 하락, 이틀 반등, 그리고 옆으로 이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벤트 소화가 딱 되면서 이렇게 한번 급등 한번 나와주고 그 뒤부터 이제 옆으로 좀 기는 이런 흐름을 기본적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일단 예상 밖으로 너무 강하게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좀 강하게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어요. 오늘 이 시장에서 보면 몇몇 테마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올라간 경향이 좀 있었고요. 원자력 관련 섹터들 오늘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뭐 또 윗꼬리들도 많이 단 종목들도 좀 있었었고요. 풍력 섹터들도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었고 뭐 그 외에도 전력 설비 이쪽 섹터들도 오늘 좀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건설 쪽하고요.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 상승분에 비해서는 조금 좀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하루 종일 오늘 코스피도 결국은 매도 우위로 1000억대 이상의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동시호가에서 한 700억 다시 걷어들이면서 마이너스 374,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 하루 종일 코스닥은 2,300억에서 2,60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좋지 않은,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들어왔던 물량의 3분의 2가량을 일단 뱉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좀 아쉽죠. 뭐 한 1000억대 정도 나오는 거라고 한다면 좀 아쉬워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3분의 1을 일단은 뱉어냈다라는 거는 이거 뭐 내일 뭐 또 한 번 뱉어내면 그걸로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혼조세로 왔다 갔다 거렸죠. 오늘 방향 없이 진짜 막
수급상으로는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오늘. 그렇게 된 상태에서 결국 마지막에 끝날 때는 1,500억 정도의 매수 우위로 끝났는데 뭐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3시 한 10분 정도를 좀 넘어서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수급이 조금씩 좋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꺾이죠, 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전환이 됐고요. 내용적으로는 오늘 사실 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만, 껍데기 이 결과만 오늘 괜찮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일단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일단 미국의 무역수지 발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미국의 그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가 있습니다. 이런 거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내일 증시에서. 일단은 무역 수지가, 뭐 당연히 적자일 텐데, 어느 정도 적자 폭을 좀 줄일 수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재고의 수준에 따라서 국제유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오늘은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그러니까 오늘 밤, 내일 새벽은 그렇다 치고, 이제 내일 저녁부터, 내일 밤부터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내일 밤에 EU 전에 소비자 인플레 예상치, 6월 예상치 나오고요. 6월 그 인플레 예상치 나오고요, 소비자들. 그리고 EU 전에 산업 전망, 소비자 신뢰 지수, 요것도 발표가 됩니다. 이런 거 이제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뭐 이건 EU 쪽이니까 그나마 조금 영향이 좀 덜하다라고 보면, 이제 미국 쪽에서는 1분기 GDP, 그리고 GDP 물가 지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PCE 그 관련된 얘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지출 나올 거고, 국내 총생산 관련돼서 GDP 관련해서 이런 것들 나올 거고요. 1분기 기업 실적 관련된 내용들도 좀 나올 거고, 쿠싱 원유 재고도 나올 겁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밤에서 모레 새벽까지. 이게 이후 시장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내일 밤에 이 파월 의장, 미국의 연준 파월 의장하고, 그리고 EU 총재, EU의 이 ECB 총재 리가르드 총재, 그 다음에 영국의 BOE의 총재, 그리고 BIS, 일종의 국제 무역 결제 은행이죠. 이쪽의 최고 책임자, 이분들이 만나서 문디 반상회를 해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도 나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PC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일단은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 중앙은행의 최고 책임자들의 지금 사고방식, 그리고 현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인지 대부분은 알려져 있지만, 이제 그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또 다른 새로운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르는 게 조금 좀 만족스럽지는 않은, 내용적으로 만약에 좀 괜찮았으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부양책의 영향으로 오늘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 오늘 코스피 올라간 근처만큼 지금 끄집어 올렸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부양책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르기는 올랐는데 내용적으로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올렸어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건 호재를 담고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롯이 반영해서 올라간 건 아니란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양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뭐 일부 조금은 받았겠지만 그게 원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조금 좀 오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좀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하루였던 것 같다. 껍데기만 괜찮았다. 일단 이렇게라도 올려놨으니까 내일 만약에 조정을 한다 그럴 때 2410포인트 전후 자리에서 그냥 내일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어요. 요 근처에서 그냥 마감 보지면 더 좋겠고요. 그 정도에서 마감 해주면 오늘 올라간 거 그냥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좋아지긴 합니다. 요거 지키면서 내일 예를 들어서 조금 땡겨 갖고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내일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
이렇게 마감을 하면요. 그림 괜찮습니다. 오늘 좀 찝찝하게 오른 거가 내일 다시 되돌림을 만들까봐 제가 지금 좀 찝찝한 거고,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상황 될 거고, 모레 이제 그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이벤트 결과 나오는 거 보고 방향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일단은 딱 하나 기댈 수 있는 부분은 근원 PC 파월 의장이 난 이거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근원 PC가 현재 시장의 예상으로는 조금 감소했을 것이다. 5% 밑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상이 맞다면, 요즘 예상들이 워낙 안 맞아서 사실 좀 불안하기는 해요. 한데, 요 예상이 맞게 접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일단 시장은 이후에 조금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반등이 이렇게 강하게 한번 나오고, 이후 옆으로 좀 기면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기대를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런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를 건 분명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거 못 먹으면 좀 아쉽겠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주식 하루 이틀하고 말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요 구간부터가 이제 중요한 구간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요 구간부터가. 이제 요 과정이 지나가면서 아마 중간에 7월 FOMC가 있잖아요. 7월 이제 앞으로 상황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요, 7월 FOMC에서 75bp를 올릴 가능성이 일단은 지금 현재 가장 높은 상황,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혹시나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과 똑같은 얘기들이 한번 나왔잖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에서도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시장 하방에 베팅을 해가지고 돈을 버시는 분이 요렇게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느려질 거고 점점 약해질 거야 이런 쪽에 얘기를 했다라는 건 나름 의미가 좀 있단 말이죠. 있는데 그게 뭐 생뚱맞은 얘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자꾸 높이고 있다는 그 부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25bp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바로 75를 올렸단 말이죠. 이건 뭐 정말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다음도 75래요. 정말 가파르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올라가는 거, 더 긴축이 강화되는 거, 그 다음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거.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는 QT도 시작됐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 상태였는데, 요게 만약에 이제 이거까지 딱 올리고 나니까 경기 둔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올린 것부터도 영향을 조금씩 받기 시작을 했는데 요거 딱 올리면서부터는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자꾸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렇게 또 올리기 부담스럽다. 이 얘기 계속 드렸던 거고 혹시나 이걸 기본 베이스로 깔되 혹시나 50bp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만약에 50으로 내린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환호를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현재 분위기, 오늘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아마 지난달에 요 얘기 나왔으면 50bp 올리고 폭락했을 겁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매일매일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나중에 그때 가면 7월 FOMC 때 가면 어떨지 모릅니다. 또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9월 FOMC 때는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50bp다. 그렇다면 만약 이번 달 그러니까 6월 달에 75bp를 올렸고요. 7월 달에 75를 또 올렸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죄송합니다. 아직 목 상태가 좀 좋지 못합니다. 75를 올리고 나서 9월 달에 이제는 75 없어 50이야 라고 시장이 인식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일단은 하방은 상당히 많이 제한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요번 7월도 75bp를 올린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등 이후에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나이키 형태든 U자 형태든 이렇게 나오는 요 흐름이 CPI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되려고 하면 요거 50으로 떨어지게 되면 요 흐름이 그대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만약에 요번에 75로 올리게 되면 요거 요렇게 가다가 조금 올라가는 데 하다가 다시 한번 또 내려올 거예요. 살짝. 이 저점을 깰지 안 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살짝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75bp 올리고 나서 한번 또 털컹거리고 나서 그 뒤 이제는 75는 없네. 50 최대가 50이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쭉 올랐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말씀드리는 핵심은 얼마를 올리느냐 물론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닙니다만 요번에 올리고 나서 그 다음번이 더 강화가 되느냐 똑같냐 아니면 이제 약화되면서 긴축 정책의 속도가 느려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지금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립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봐서는 내일 만약에 CPI가 근원 CPI가 예상치대로 나오면서 물가 상승세가 조금 꺾이기 시작한다. 만약에 내일 모레 4.7이 나왔어요. 내일 밤에 4.7이 예상대로 4.7이 나왔어요. 그러면 3개월 연속 근원 PCE는 핵심 PCE는 떨어지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나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월 의장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근원 PCE를 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근원 PCE가 3개월 연속 하락을 해. 굳이 빡시게 갈 필요 없겠는데 이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일 밤 PCE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내일 뭐 얼마 오르고 떨어지고 뭐 보합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 방향성 특별하게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고 나서 내일 요것만 잘 넘기게 되면 물론 다른 것도 넘겨야 될 것들은 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일단 요것만 잘 넘기고 나면 시장은 조금은 반등이 좀 나올 거고 그 뒤 요렇게 반등이 조금 더 나온 뒤 요렇게 옆으로 기는 요 구간부터는 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분명히. 다만 이전에 비해서 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난이도는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데 내 거 안 올라가는 이런 상황들 많이 보일 겁니다. 이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일단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것 말씀을 따로 드릴 건 없고요. 오늘 삼성전자 뭐 매수 우위로 끝났는데 외국인들 매수 우위로 끝났는데 오전에 매수한 양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LG화학 오늘 매수 조금 더 좀 들어왔고요. 네이버, SK 하이닉스,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 매수 좀 괜찮게 들어왔다. 뭐 이런 정도밖에 뭐 특징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은 이 정도까지 드리고요.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 내일 밤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